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바로 어제 장 초반에 2,000선을 보여줬던 지수는 오늘 장 초반에는 1,96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국내 IT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 이상 내리고 있고 애플 매출 비중이 25%를 차지한 LG 디스플레이 때마침 오늘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1% 넘게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실적 발표도 오늘 예정돼 있는데요. 실적 부진 우려감 속에서 주가는 2%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물 속에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좀처럼 줄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3% 정도 내리면서 1,97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1,070원을 회복했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060원대 중반에서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업종별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부진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의 하락 흐름 이어가며 장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1970선이 붕괴된 뒤 1967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낙폭 줄이는가 싶었지만 여전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36%의 내림세 보이면서 1973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결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오늘 1,453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지수의 하락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오름세로 장 출발했던 코스닥은 장중 하락 반전됐습니다. 외국인결 기관의 매도 공세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후 외국인이 매수로 포지션 틀면서 장중 한때 상승 반전 시도했으나 여전히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26%의 내림세 보이면서 511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5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소폭이나마 1억 원, 외국인 역시 소폭이나마 3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이후 장중 하락 반전되는 모습 나타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에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60전 오르면서 1,066원 8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조정폭이 좀 큽니다. 1%대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2만 원 밀려 145만 3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려감에 2%대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1만 3,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포스코가 1%대의 상승 흐름, 한국전력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34,5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삼성생명이 지금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500원 내려 10만 6,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이 2%에 가까운 낙폭 보이며 주당 4,500원씩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1.62%의 내림세 보이면서 24,2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98%의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1%대의 내림폭 보이면서 현재 주당 5,000원씩 밀리는 모습이고요. 오늘 서울반도체가 1%대의 상승 흐름, 파라다이스가 현재 2%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17,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K브로드밴드 역시 2%대에 가까운 상승 흐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2.51% 오전장에 비해 상승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850원 올라 34,6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포스코 ICT가 1%대의 상승 흐름, 반면 CJ는 1%대의 조정 흐름 보이면서 64,8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주가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동반 내림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미국에서 가정용 세탁기 반덤핑 관세 판결로 오늘 하락 흐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145만 3천 원에 LG전자가 1.85%의 내림세 보이며 74,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1.62%의 내림세, 삼성 SDI 역시 2%대의 조정 흐름 보이면서 14만 3,5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지난 1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애플 관련 부품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플렉스가 5%대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주당 2,5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1%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28,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라이콘과 블루콤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철강주 주가가 국내 철강업체들의 철강값 인상 단행 소식에 동반 오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36만 6,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제철과 영풍이 강보합권, 현대아이스코가 1%대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아베스틸이 8%대의 급등세 이어지면서 27,95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통신주 주가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약세장 속에서도 선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동반 오름세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SK텔레콤이 1.76%의 오름세 보이며 17만 4,500원에 KT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LG유플러스가 2%대의 강세 보이며 8,34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주들이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 소식에 동반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OCI가 2%대의 오름세 보이며 전일 대비 5,0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오성 LST가 1%대의 상승 흐름, 하나케미칼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19,3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ED주 주가가 국내외 LED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강세 흐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LG이노텍이 4%대의 강세 보이며 79,400원에 금호전기가 4%대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1%대의 상승 흐름, 루미마이크로가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3,630원에 거래 중입니다. 무선 충전주 주가가 오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AT&T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무선 충전 솔루션을 탑재하도록 요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YG파워가 상한가 나타내며 1,1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로바 하이텍이 10%대의 급등세, RF텍 역시 11%대의 급등 흐름 이어지면서 15,2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지난 23일 한반도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제3차 북한 핵실험은 여전히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방산주 주가가 큰 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빅텍이 13%대의 급등세 이어지면서 2,06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스펠코가 8%대의 강세 보이며 2,655원에 이어서 퍼스텍이 3%대의 강세 흐름 지속되면서 2,13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전문위원님,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0.3% 정도 내리면서 1972포인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1980선까지 낙폭을 줄이는 듯 했지만 역시 외국인들의 매물 속에 낙폭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197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0.3% 정도 약보합권에서 진행되면서 현재 51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확인합니다. 장 초반에 1,070원대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70전 정도 오르면서 1,06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 중계석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연결 안 되고 있는데요.
매매 현황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매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1,4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9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640억 원 정도 매수하는데요. 현재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모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관이 매수하는 업종들은 그나마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는 화학, 전기, 가스, 통신, 철강, 금속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소폭으로 1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5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는 8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의 매물이 이어지면서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업종이 오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월요일 날이었나요? 월요일 날 그런 자금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IT와 자동차 쪽에서의 자금이 좀 이탈이 되고, 현재 수급이 또 유입되는 섹터는 바로 이제 금융이라든가, 그리고 유틸리티, 한국전력이 있는 유틸리티 쪽이라든가, 그리고, 포스코, 철강 쪽, 그리고 태양광 쪽, 이러한 쪽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조선에서는 또 기관에서 대우조선 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자금의 현재 매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매도의 현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주가 좀 반등이 나왔으나,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간의 또 추가적인 어떤 반등을 준다든가 이런 흐름은 좀 예상이 됩니다만, 좀 중기적인 그러한 시각에서의 이런 자동차주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IT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특징적인 업종을 보면 철강 업종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의 종목들, 오늘 금호석유나 이러한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도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전기 가스 업종, 한국전력이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통신 업종도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이죠. 이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라든가 이런 쪽이 반등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전자결제도 초반에 좀 장초반에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무선 충전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현재 지금 그 긴 시각에서의 흐름은 IT나 자동차 쪽에서 약간 이탈이 되는 그러한 흐름은 계속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러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실제 여러분들이 또 매매를 하실 때, 트레이딩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할 때는 매매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잘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만약에 이를테면 제가 현재 SK 하이닉스와 지금 현재 SK텔레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통신업종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너무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사실. 금융에 대한 섹터도 그렇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신규 매수자들은 조정이 나올 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신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를테면 SK 하이닉스가 현재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어제도 SK 하이닉스가 만약 24,000원이 깨지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SK텔레콤을 지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를 팔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SK텔레콤을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트레이딩 하실 때 이해를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설명드리는 그런 업황이나 이런 부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재 지금 철강의 그러한 강한 흐름도 포스코나 이 부분은 제가 또 월요일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섹터 중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또 고려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 움직이는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이제 엔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재밌게도 특이하게도 그런 엔화의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그렇고요. 한국전력도 엔화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롯데쇼핑이라든가 두산인프라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다 엔화 부채가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투어가 지금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 이러한 환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과 그리고 기업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은 제가 40%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1975포인트 지금 현재 이탈이 된 상태인데 만약에 한 차례 더 이제 하락을 해서 1950포인트가 다가오는 구간이라면 그때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IT 쪽에 또 분할 매수 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주 여전히 그런 박스의 트레이딩, 현대차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려를 해서 약간 하락하고 있지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반등을 하지 않을까.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현재 이제 좋은 부분과 좋은 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실질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너무 오른 종목들은 또 추격 매수가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보유자들은 당연히 어떠한 기준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는 거겠죠. 그러한 매매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트레이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서서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빠지고 있는 그런 IT 쪽의 분할 매수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라가고 있는 통신주를 쫓아가는 이러한 흐름이 아니고 그런 쪽은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증권사 지점 연결해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일단 예. 다소 좀 바이오 업종에 특히 제약 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중 네.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문의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을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올해 2013년도에는 이 동사의 항궤양제 및 항생제 계열 신약 원료의약품 신규 공급 계약 체결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만약 이 공급 계약이 만약 체결될 때에는 이 고수익성 신약 원료의약품 매출 증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편 올 3분기 정도에 연간 생산 규모 약 1,800억 정도 수준의 그런 충주 공장 증설 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 공장이 가동 시에는 총 2,600억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므로 일단 외형 성장세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2014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추정을 해본다면은 일단 매출액은 한 1,61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이는 전년 동기비 대비 한 14% 성장한 수치이고, 영업이익은 약 332억 정도로서 전년 동기비 대비 한 33% 정도 이렇게 좀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고객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좀 이렇게 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매수가는 84,500원, 지금 오늘 종가는 아닌 지금 현재가 정도로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좀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거래소가 일단 코스닥 대비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일단 네. 오늘 코스닥 종목 쪽으로 우진 프라임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우진 프라임이라는 종목은 좀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나 IT 업종의 호황으로 일단 4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2012년도 매출이 1,560억 정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매출액이 약 1,800억 정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성장세도 좀 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또한 2012년도 작년 한 69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올해는 한 100억이 좀 넘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종목이 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진 프라임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단점도 있고 장점이 더 많은 회사인데 단점 먼저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예. 이게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로 인해서 마진율이 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 따라서 이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지금보다는 조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참고를 하셔갖고 일단 매수가는 5,35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보지는 않고 일단 정고점 수준이 6,000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유로존의 회복이 늦어지고 미국의 재정 감축에 따른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발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미국 하원은 연방정부 채무 한도의 한시적 증액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가부채의 법정 상한선을 5월 19일까지 단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서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힌 만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서도 역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1분기 매출은 545억 달러, 순이익은 13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당초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47억 달러에 다소 못 미쳤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달러 87센트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애플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실적 발표 후 장 마감 시 주가가 10%가량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1월 HSBC 플래시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51.9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51.7을 웃도는 수치이며 2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PMI가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나흘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애플의 소식이 반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국내 증시 최근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락에는 더 크게 반응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자체만이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백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선 하나는 이제 뱅가드 펀드가 실질적으로 이제 벤치마크를 변경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은 외국인의 그 자금 유출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그 통화 가치가 워낙에 빠른 속도로 약세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국내 뭐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아직까지 뭐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전히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두 가지 정도의 공백이 크게 증시를 조금 억누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올해의 전망이 더 부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내 IT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애플의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시점이고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부품 업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는 애플의 아이폰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갤럭시, 삼성을 중심으로 한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MS라든가 이런 부분의 점유율들이 빠른 속도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양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제로섬 게임을 하다 보니까 한쪽이 나빠지게 되면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 중심의 그 스마트폰 특히 갤럭시 그 향후 출시될 4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 부품 업종들은 여전히 조금씩 시장에 기대를 좀 낙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 개선이 증시의 바닥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월에는 최대 명절인 춘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춘절 효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우선 그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아니면 국내 증시만 봐도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기 사이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뭐 춘절이라든가 특수한 명절로 인한 효과는 어떤 특별한 업종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기업에 아주 뚜렷한 영향력을 줬다라는 결론을 좀 도출하기는 어렵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갖고 있는 현재의 물가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재정 지출 뭐 이런 부분들의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올 한 해 중국은 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크게 확대할 예정에 서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워낙에 좀 낮게 유지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의 기대가 상당 부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가의 변화에 따라 이 부분의 변화도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게 되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재고 사이클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좀 유망해 보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과거의 수혜주들이라고 불리우는 철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좀 이런 쪽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장기적인 플랜 자체가 중국이 어쨌거나 그 소비 경제 쪽으로 넘어가려고 이행 정책을 많이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이 가장 탄력 높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재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 초반에는 2,000선까지 보여줬던 지수가 오늘은 1,960선대까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굉장히 1960에서 한 2010포인트 박스권의 시소 타결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당히 막혀 있고 하단은 약간 열려 있는 가운데 지금 증시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데 상승세는 조금 약하게 되거나 상승했다고 손치더라도 바로 대밀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희소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 장세 자체가 경고이 되면서 추세가 깨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 부담이 금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 완화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일자 같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6천 계약 이상 출회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2천억 이상 출회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은 선물 매도는 약하고 현물 매도가 좀 일부 있으면서 프로그램 경감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영향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지수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베이시스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현물 매도가 좀 나오게 되고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면은 조금씩 선물을 사고 있는 그런 이상한 플레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다 그래서 계속적인 연속 상승을 하기 어렵고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적인 추가 하락을 계속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그런 좁은 박스권의 시소 타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속에는 대외 여건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경제 지표는 호조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의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실제적으로 부의 효과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양호한 수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업률 완화 강도라든지 부동산 지표로 봤을 때는 미국향 글로벌 완화 기조 속의 어떤 데트 슬링에 대한 그 6월 중순까지 연장된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그것과 한국의 연관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즉 한국은 외환시장하고 연관성이 최근에 높아지면서 적어도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물량들이 환율 변동 기조 속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물량 조절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대여건 완화와 경제지표 호재세는 한국의 일단 밀접한 연관성보다는 외환시장의 연관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 구조가 조금 좀 완화되면서
유지되고 있고 90엔대를 강력하게 돌파되는 것이 아니라 터치할 때마다 약간씩 되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적어도 여기서 엔달러 약세가 조금 주춤해지고 원달러가 좀 강세 기조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계속 시소 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무조건 경제지표 호조서만 가지고 시장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종목별 대응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제한적인 장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경기 방어주, 통신업종 같은 데 따라가는 게 적절한 건가요? 지금은 시장의 패턴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네.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쫓아가는 매매 전략보다는 물론 이 시장의 매매 트레이딩 그 기법 중에 그런 강세 종목 따라가기가 좀 바람직하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특징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의 증시는 오히려 낙폭과대 중심의 종목들이 반등 기조가 훨씬 강하게 패턴을 그리고 있고요. 금일 시장 내 플러스 종목들을 좀 상당히 많이 보시게 되면 이미 낙폭을 많이 보인 이후에 플러스 반전이 나오는 종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KT나 SKT 같이 방어 수급 관련주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존의 낙폭 과대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 트레이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테크니컬한 접근이 상당히 유효합니다. 거래 수량 종목들은 낙폭 과대 이후에 가격 메리트 발생 종목들이 반등의 주류를 이루는 반면에 코스닥은 좀 특징이 다릅니다.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거나 우상향 패턴 만든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즉 거래소는 낙폭과대주, 코스닥은 우상향의 고점 돌파주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시장의 양시장의 특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개인들이 KT나 SKT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을 접근해가지고 코스닥 내 우상향 종목, 테크니컬한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고 있고 지수에 기대는 전략보다는 종목에 기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횡보 중에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군이 있고요. 우상향의 패턴 간 꾸준히 평균 거래량이 유지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패턴의 종목들을 서칭해가지고 관심 종목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업종과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낙폭과대가 있으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이 지금 시장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PBR과 PER 그냥 가치만 가지고 시장 실적과 이런 것만 가지고 접근해가지고는 시장 변동성의 시소타기에서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밸류에이션은 일단 접어두고 접근하셔야 되고 낙폭 과대주 중심 움직임 일단은 내수 관련 쪽에서는 강원랜드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모양새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IT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기 일단 관심 가져보실 걸 권유드리고 싶고요. 낙폭과대 이후에 가격 메리트 발생으로 금융주 쪽에서는 BS금융주주라든지 삼성생명, 우리금융, 외환은행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상반기 투자 전략 중 하나가 보이고요. 코스닥 중에 아까 얘기했던 패턴, 횡보 중에 거래량의 바닥에서 터지는 종목, 동양 EMP나 바텍, 팅크웨어, 효성 OMB, 하이비전 같은 종목이라든지 우상향의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평균 거래량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종목으로는 루미마이크로, 코나아이, 유원컴텍, KCS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놓고 본인의 기호에 맞는 종목들로 트레이딩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여전히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 더 낙폭이 밀려서 1970선도 살짝 불안한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좁은 박스권에서 네. 약간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70, 80포인트와 그리고 200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좁은 박스권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장은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우려감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한번 좀 재부각된다라고 한다면은 2,000포인트까지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오늘장 전차군단의 약세 흐름이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1.4%대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장중에 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면서 0.2%대까지도 약간은 하락폭이 좀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같은 경우 약간 1% 넘는 하락 흐름 보이면서 지수에 좀 압력을 주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은 역시나 이 가격대 140만 원대 언저리 부분에서는 역시나 박스권에 현재 갇혀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지수의 박스권도 현재는 갇혀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전반적으로 IT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잘 나가지만 어쨌든 애플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하고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약간 부진한 모습 보임에 따라갔고,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있어서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세 보임에 따라갔고, 역시나 지수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약간은 좀 아쉬운 것이 현대차를 필두로 한 기아차, 자동차 업종 그동안 최근에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특히나 현대차가 2% 넘는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약간은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차군단, 특히나 현대차에 대해서는 약간은 압박감으로, 주가 조정의 압박감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대부분 업종군들이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점 장 초반보다 빠르게 상승 탄력도가 높아지는 업종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업종은 정유 업종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SK이노베이션이 0.8%대, 그리고 현재 하나케미칼이 1.6%, 금호석이 2.9%대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 작용하면서 철강 금속도 물론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 제품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결론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그러한 업종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고, 유통업종도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은 현재 빨간불 밝히고 있는데, 롯데쇼핑이 0.2%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1%, 그리고 신세계가 0.4% 상승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물가는 약간은 좀 안정화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정과 관련된 다시 한번 설 연휴에 대한 그런 약간 모멘텀이 작용해 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통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역시나 최근에 가장 강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통신업종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는데, 오늘장에서도 현재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G U+가 2%대, 그리고 지금 시점 SK텔레콤이 1.7%, KT가 역시나 1%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SK텔레콤과 LG U+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물론 SK텔레콤 현재 52주 신고가 오늘장 다시 한번 쓰고 있는데, 업황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지금 시장에 마땅히 대안의 그러한 투자 업종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안정화된 수익 구조가 가능한 통신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가 쏠리면서 오늘장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특징적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금융업종은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0.8%, 신한지주가 0.4%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역시나 1% 넘는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그동안의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주가 KB금융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000원대에서 4만 원 언저리대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 특히나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특히나 2013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12월 달부터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아니면은 올 적어도 1분기까지는 이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높아질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관련주들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반대로 증권업종과 그리고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대감은 많이 작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적으로 약간 지금 시점 고점을 어느 정도 높여가는 것이 아니고, 고점 형성 이후에 약간 행보 및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수익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은 분명히 악재성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보험업종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 생명보험 관련된 그런 부분 고액자산가들의 자금이 많이 옮겨질 수 있다는 거, 절세 효과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 높아지면서 관련주들 급등 양상 보였지만은 사실 삼성생명 기준으로 해갖고는 펀더멘탈 대비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 흐름에 대비해서 워낙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10만 5,500원 부분에서 삼성생명은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업종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은 은행업 쪽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동성 무산에 대한 미수금 유동성 무산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상증자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가는 분명히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오히려 반등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주가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은 좀 앞으로 이 이벤트가 남아있고 모멘텀이 남아있는 업종 쪽으로 접근하셔야지 지금과 같이 약간의 횡보 장세 그리고 조정 장세 속에서는 전반적인 업종이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차별화 전략이 지금 시점 동반돼야지만이 약간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현대차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아직 실적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자동차주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지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이번 분기 실적까지는 좀 그래도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양호할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라든가 유럽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나와줬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지금 최근에 산율이 약간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큰 폭은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1,067원대까지 약간은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070원대 부분까지만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원화 강세에 따른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자동차 업종 약간은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 초중반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약간은 비중 늘리시는 전략이라든가 매수가 증등 전략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목표가를 중장기적으로 멀리 크게 보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게 일본과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 자동차 업계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약간 죽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재차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독일의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파워가 계속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사실 현대기아차가 약간은 지금 시점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대사 상승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어느 정도 단기 저점 왔을 때 매수하시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 빨리빨리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20만 원대 초중반에서 사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한 22만 5천 원이라든가 23만 원만 짧게 잡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왔을 때 사자 그리고 그때 샀을 때에도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지는 말자라고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관심 종목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사실 지금 내수주 그리고 수출주 중심으로 어느 업종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살아날지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 방향성을 알 수 없다라는 측면.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가 참 부진했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도 내수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라든가 그리고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무조건적으로 내수주가 이제는 끝났다 아니면 수출주가 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외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갖고 다시 한번 내수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냐 아니면은 수출주 중심으로 포트를 변경하냐를 좀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우선은 약간 지켜보기 때문에 관심 종목은 없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아니나 다를까 낙폭에서 늘어났습니다. 1970선도 깨지고 말았는데요. 다시 장 초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매물이 현재 2천억 원 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규환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모습은 어떤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봅니다. 네, 심규환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지난주까지 많은 종목 담겨 있었는데요. 현금 비중은 15%고요.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한국전력, 한섬, LG유플러스, 그리고 골프존, 대우증권, CJ 대한통운, 롯데쇼핑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수익률 확인할까요?
네, 파라다이스가 횡보 중입니다. 현재 수익률 5%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1월의 수익률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모두 투어 현재 17% 정도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목표가 앞두고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현재 수익률은 무려 30%입니다. 한섬이 2% 정도 소폭 손실이고요. LG유플러스 잘 가고 있죠. 13% 정도 수익입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골프존이 한 6% 정도 손실이지만 보유 의견 주셨고요. 대우증권이 한 1% 정도 손실입니다. CJ 대한통운은 17% 수익, 롯데쇼핑은 4% 정도 손실인데요. 백화점 업체에 대한 부진한 실적 우려에 하락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파라다이스 일단은 그대로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네, 파라다이스 횡보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은 역시나 카지노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카지노 업종 도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안 좋게 보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부 세제와 관련된 지금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어떤 업종보다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될 것이 이 카지노 관련된 업종이고 특히나 외국인 전용이라든가 국내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나야지만이 정부 세원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일본 관광객들이 약간 우리나라를 지금 약간 엔화 약세에 따라 갖고 지금 시점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약간 주가가 반영하면서 현재는 횡보하고 있지만은 모는자 1.7%대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임에 따라 갖고 이제는 약간 시장이 좀 조정 및 행보를 더욱더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카지노 업종 과거 그랬듯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은 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부근에 와 있는 골프존과 롯데쇼핑 짧게 살펴볼게요. 네, 우선은 골프존 짧게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손절가 관련된 부분 58,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7,500원대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손절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 기대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손절 전략, 리스크는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롯데쇼핑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 홀딩 전략은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대세 상승에 대한 흐름 속에서 주가 어느 정도 60일선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반등이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롯데쇼핑은 홀딩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모습은 어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이 없었고 그리고 손절하는 종목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금 비중은 15%, 나머지 종목들 비중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파라다이스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목표 가격은 22,000원이고요. 모두 투어는 33,000원 목표가 설정하셨는데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한국전력 마찬가지고요.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한섬은 31,0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LG유플러스 마찬가지입니다. 네, 골프존은 손절 가격 민감하게 보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대우증권, 대한통운 마찬가지고요. 롯데쇼핑도 40만 원 그대로 홀딩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YG인베스트 심규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평택총롬 정우영 대표께서 세미나를 준비하십니다. 아래로 정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